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간 날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논란도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제발 좀 만나달라고 비 맞고 이슬 맞고 경찰과 싸우면서 청와대 근처에서 6일째 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늘 오후 대통령은 공연을 받습니다. 반면 프로게이머 이묘한 씨와 배우 김가연 씨 부부는 연대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관련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과천에서 이른바 민생 이벤트 정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이 진짜 민생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척 원전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무모함이 무섭다는 조선일보 칼럼의 무식함을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6일째 청와대 인근 거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현재 국회가 야당과 특별법 협의를 벌이는 장이라면 이곳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구조된 학생들 부모들도 다녀갔습니다. 연대 단식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수 이승환 씨가 연대 단식에 동참한 데 이어서 오늘은 프로게이머 이묘한 씨 그리고 배우 김가연 씨 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견우와 직녀를 다룬 원데이라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유가족들의 농성 오늘로 엿새째죠.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엿새째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족 30여 명이 이곳 주민센터 앞에서 임시로 쳐놓은 비닐 천막 안에서 잠을 청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매일 밤마다 마이크를 돌려가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느꼈던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견우와 직녀를 소재로 한 공연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가족대책이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오늘 이곳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언제라도 가족들이 오라고 하면 만나주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면 그 답으로 보상과 배상을 이야기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만으로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이렇게 모질고 야박한 이 나라가 우리를 또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구조된 단원과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가족 대책위 기자회견에 같이 섰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된 학생들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은 학부모 대표인 장동원 씨는 지난 19일 아이들의 면담 요청서가 국무총리실에 전달됐고 22일 대통령 비서실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여전히 참사의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안정된 생활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에 대한 진실, 자기 친구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대통령에 면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자 또 심리학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던데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373명의 심리학자들이 뜻을 모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청운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개인을 치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진상규명 없이는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고 사회에 만연한 불신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4.16 참사를 맞이해서는 개인을 치유해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일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오늘 광화문 광장 연대 단식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김영호 씨가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 단식을 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수 이승환 씨가 연대 단식에 참여한 데 이어 오늘은 프로게이머 임요한 씨, 배우 김가연 부부도 연대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이상 연대 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3,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24곳에서 연대 단식을 위한 농성장이 마련돼 있고 영화인, 연극인, 언론인과 작가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연대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아직도 병원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김용호 씨는 미음 등 음식물 섭취를 일체 거부한 채 45일째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병원에서도 수액으로는 영양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 하루빨리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인 4월 17일 진도체육관에서 김용호 씨의 행동들을 따로 편집해 김 씨를 비방하는 기사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직접 지켜봤는데 이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당시 모든 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유민 아빠의 모습만 잡아내 유난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운효다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유가족과 여당 지도부의 두 번째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 고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법 8월 통과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설득하는 데만 주력하면서 제1야당이 무력화된 현재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또 유가족들이 오늘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만남 후 진전이 전혀 없었고 오늘도 기존의 각자 주장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 부대표는 다시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면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안 된다는 뜻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 대표단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후 다음 달 1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난 공개석상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유가족들은 국정원의 김영호 씨 사찰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SNS상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적극 제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 전에 김영호 씨하고 이보라 의사 선생님, 내과 과장님이죠. 그 국정원이라는 분들이 와서 김영호 씨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보라 선생님한테는 어떤 관계냐라는 그런 것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새누리당의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영호 씨에 대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통상적인 직무 집행 행위라 하더라도 오해받을 짓이니 앞으로 일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SNS 유언비어에 대해 김재현 부대표는 곧바로 조치하겠다며 동석한 윤영석 원내대변인에게 이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난 후에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돼 있었죠. 오늘 만나지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유가족 대표단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난 후 박영선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특별법 제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새누리당과의 만남 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의원들 오늘 장외투쟁 이틀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달 말까지 매일 2차례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민주연합은 오늘도 정책조정회의 후 아침 조회 겸 의총을 가진 뒤 곧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연합 의원 61명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인간띠 시위를 광화문 광장에서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단식 중이던 문재인 의원은 시위 중인 박 원내대표를 찾아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단합해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피켓 시위 이후 의원들은 국회에 다시 모여 예결위장 농성을 이어갔고 밤 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의 세월호 특별법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강연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유가족과 양자 협의를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요? 네, 세월호 현안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맡겨둔 채 새누리당은 민생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경제법안이 표류됐다며 야당도 민생경제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민주연합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병국 의원 등 모두 발언을 한 대다수의 의원들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 시행과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연합이 파행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는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6명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과천시를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도 대통령 역할을 요구했더군요. 오늘은 좀 더 발언이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였죠? 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인용하며 대통령에게 유가족과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 중에 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제에게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다. 이 말씀을 원용한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 의원은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유가족의 요구대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세상만사는 때가 있다. 추석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등의 말로 특별법 전국을 이번 주 중 매듭 지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이견 표출은 민주연합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죠. 연판장을 돌린 의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15명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민주연합 의원 15명이 국회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제목의 연판장을 돌린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모처럼 터져나온 양심의 소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연합 의원 15명의 연판장에 장애투쟁은 이회 민주주의 포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공감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옳으신 말씀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박 대변인은 야권 내 양심의 소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강경파에 휘둘리는 제1야당의 모습은 야당 스스로와 국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조경태, 김영환, 황종현 의원 등 15명은 어제 꽉 막힌 세월호 전국을 풀어가야 할 주체로서 힘의 한계를 절감한다면서도 장애투쟁만큼은 안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오늘로 9일째, 내일이면 열흘이 됩니다. 여당에서 야당 내 강경파를 움직이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문재인 의원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정치가 싫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 의원은 언제까지 단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성의를 보이면 중단할 수 있다는 말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화문 단식 농성 현장에서 문재인 의원을 잠시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님의 단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정치적 해석에 대한 보도들이나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나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자꾸 그런 식으로들 말들 하니까 우리 정치가 조금 뭡니까 좀 뭐랄까요? 하여튼 정치가 그런 소리 들 때 정치가 싫어졌죠. 마지막으로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주 이 당을 우리 다시 추스르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이제 되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영선 대표께 그렇게 이제 이끌고 계셔서 아주 고맙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빨리 이제 또 저도 여기가 원래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니니까 저도 그럴 만한 상황만 되면 빨리 우리 또 당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해야죠. 그렇게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렇게 유민 아빠의 어떤 당식이 중단되면 저도 빠르게 이제 당의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새누리당이나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고 좀 보듬어 주면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인다면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크루즈 관광 얘기를 꺼냈을 때 다소 엉뚱하게 들렸지만 크루즈 육성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천 시민들 만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 일정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처럼 보이는 동행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엉뚱한 법안들을 민생 법안이라고 우기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이 병원에 실려간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 중 하나는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크루즈 육성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이 크루즈 기항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루즈 관광객들은 비교적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겨냥한 고급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을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면서 해당 법안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늘 과천 방문에서도 경제 활성화, 민생이 강조됐습니다. 정부에서 민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무려 41조 원의 재정 금융 확대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살려지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서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민생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수급 지원 요건을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과천을 방문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시범적으로 우선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을 만났습니다. 알다시피 국회가 저러고 야당이 지금 법을 빨리 안 통과시키죠. 그래가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나마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19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과 거리가 멉니다. 우선 새로 만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의료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민영화 법안에 해당합니다. 학교 인근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정부 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우깁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 토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에서 언급한 크루즈 육성법은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주는 법안이고 마리나 항만 법안은 항만시설의 주거시설을 허용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불리는 법안들도 민생법안으로 통칭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법과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역시 투기 조장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어온 정부 여당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의 과천 방문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권 사업을 허용해주는 법안들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당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삼척시에서 원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삼척시의회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원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입장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의결한 주민투표를 정부가 막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제 삼척시의회를 통과한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하는 회견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삼척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안내를 받은 결과 그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게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국가사무라는 절차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민투표가 아닌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진행 과정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은 그 동의를 거쳐서 신청이 됐고 이에 따라 결정된 상황에서 그 철회하는 것은 저희 그 국가사무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척시청과 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휘둘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관위가 유사한 주민투표를 관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2012년 경남 남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주민투표를 관리했습니다. 원전 유치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신임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가 국책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 의사를 지금 말 그대로 생략한 채 국가에서 지금 밀어붙인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려는 주민 투표를 갖다가 국가 사무니 지방 사무니 따줄 그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삼척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찬성표가 많다 이러면 원전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인 절차인 이 주민 투표를 생략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무의 그 소관이잖아요, 소관. 이게 네. 누가 담당하는 건가? 네. 이 사무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삼척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안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있는 단체에서 그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유치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니어서 결국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곳이 삼척 대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부지입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국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원전과 같은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일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와 법률이 규정한 주민투표의 권리가 행정부처의 의견에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언론의 삼성 보도를 감시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는 언론인 모임을 만든 이들은 매달 삼성에 관한 기사 중에서 최고와 최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이달에는 헤럴드 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띄우기 기사가 최악의 삼성 기사로 뽑혔습니다.
비전문가도 한눈에 왜 최악인지 금세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에 최악의 삼성 기사로 뽑힌 기사는 지난 7일 헤럴드경제 이면 의장식한 특허전쟁 화해무드 이끈 이재용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5cm의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를 지녔다. 이렇게 외모를 부각하면서 시작되는 기사는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달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다는 내용에서 겸손함에 예의 바르기까지 하다는 평가까지 칭송이라 할 만한 내용이 기사의 3분의 1을 채우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 합의 과정을 기술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신중함이 큰 일을 냈다. 이 부회장의 소통의 힘이 작용했다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최악의 기사보다는 덜하지만 나쁜 기사로 평가된 사례들도 경제지의 이재용 띄워주기였습니다. 서울경제는 헤럴드경제와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다루면서 이재용의 힘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삼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삼성 SDI가 독일 BMW사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국경제 기사도 나쁜 기사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경제는 BMW와의 협력 대상 사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공들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의욕적으로 키워온 사업이다, 야심작이다 등의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반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삼성과 관련한 베스트 기사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한겨레 신문이 다룬 삼성 특별법 논란을 주목할 만한 기사로 평가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와 KBS PD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언론인 모임은 매달 삼성에 관한 기사들 중에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유관순은 일제시대 전혀 안정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힌 사진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다들? 그 사진 말고는 없습니다. 유관순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든 사람은 이대 출신의 친일파 신봉선과 그 감옥에서 유관순을 만났던 박인덕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유관순을 이대 출신의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꼭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56년도 교과서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북한 교과서는 없고 북한은 모르는 인물입니다. 이거 이미 2009년에 연구 성과로 발표됐습니다. 네, 방금 라이브 1인 시위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팻말에 적혀 있던 교육복지 특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라고 합니다. 각 학교에 전문 교사를 배치해 특기 수업, 또 문화체험,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확대될 예정입니다. 확대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문 교사가 부족하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 질 저하로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1인 시위하신 조합원의 주장입니다. 유민아빠 김영호 씨 신상 공격의 선두에 섰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오늘은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조선일보의 김영호 씨에 대한 공격 기사,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김 씨가 김영호 씨가 욕설과 함께 다 받아버릴까라고 하는 막말을 대통령한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변희재 씨가 김영호 씨가 교황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항의 서한을 주한교황청에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 끝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욕설, 막말, 거짓말, 이런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기사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 아까 저희 현장 중계 때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직접 지켜봤는데 이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당시 모든 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런데 유민 아빠의 모습만 잡아내서 유난히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을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TV조선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와 심의를 요청을 했군요. 예. 그제와 어제 나온 TV조선의 김영호 씨에 관련된 기사 3건입니다. 일단 지난 25일 TV조선이 윤민희 외삼촌이 작성한 댓글, 그래서 김 씨가 이혼하고 딸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김영호 씨하고 또 둘째 딸 윤아 양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을 했고, 특히 윤아 양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외삼촌의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해명과 반박은 전혀 싫지 않았다라는 점을 최민희 의원이 오늘 그 제재를 요구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두 번째 TV조선의 기사는 김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금 단식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썼던 기사입니다. 이 역시 김 씨가 단식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 씨의 경력을 강조하는 보도로 진정성을 훼손하고 흠집내려는 의도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최민희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까? 예, TV조선의 김영호 씨 흠집내기 보도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교황을 만난 후에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영호 씨가요. TV조선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딱 한 문장, 이제 박근혜와의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한 발언, 이것만을 딱 꼬집어가지고 편집해서 김 씨를 마치 정권의 공격적인, 정권을 반대하는 인물로 부각시켜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TV조선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방송법 제6조를 위반했다면서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죠. 예. 관련된 보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그 문제가 있다는 바로 그 보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가 다시 역사전쟁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국정교과서 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섰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의견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마치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국정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런 기사까지 썼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홍후조 교수, 이분은 사실 원래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분인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보였던 분인데요. 이 홍후조 교수의 발언 중에서 검정교과서도 지필자의 편향된 역사적 관점을 퍼붓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이 말만 딱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이분이 국정화에 강하게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13명 중에 고작 3명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여기에 찬성을 했고요. 또 홍우조 교수 같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역시 국정화 원래는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데 결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딸이죠. 예. 특혜로 교수가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다는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오늘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빼주는 대가로 수원대가 그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시켰다 이런 주장을 참여연대가 했습니다. 채용 당시에 자격이 안 됐다라는 점이 근거였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이나 연구 경력이 각각 4년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김 대표의 딸 같은 경우는 교육 경력은 2년밖에 안 됐고 또 연구 경력 같은 경우는 3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수로 뽑혔다는 겁니다. 검찰이 차기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는 이 여당 대표의 문제를 깊이 수사할 수 있을지 우선 이 점이 관심이고 또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이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정권의 견제다 이런 해석도 있으면서 좀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가 명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서울대병원의 정상화 이것을 위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 이런 필수 인력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있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병원을 향해서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법적인 영리자회사를 앞장서서 지금 만들고 있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 지역 그 포구 때 핵발전소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다른 진단이 나왔네요. 예,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의 상황입니다. 어제 부산 포구 현장에 갔다 온 김무성 대표가 고리 2호기에 대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내려가 봤더니 안전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운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이 좀 있다가 그 김 대표의 말을 받아서 고리 2호기 중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김무성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 잠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냉각 이 펌프 시스템 상상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해일이 덮쳐서 전체가 다 물속에 잠겨도 침수가 안 되도록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안전도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이 중대한 이 시설이 폭우 정도의 지하로 물이 침수돼 가지고 냉각 펌프가 가동이 안 되고 냉각소 공급이 안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까? 우리 당에 아마 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이 적당히 관료주의에 넘겼다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우리 당에서 대처해야 되고요. 네, 황 기자가 언격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해일이 덮쳐도 멀쩡해야 하는 냉각 펌프가 폭우에 못 버텼다. 이게 전문가들 지적하는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곧바로 이거를 후쿠시마하고 비교하는 건 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일 때문에 일어난 후쿠시마 사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고리 2호기의 중단 이거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를 그냥 덮어두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얘기 안 하면서 폭우 현장만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민생행보다라고 말하고 또 보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중징계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한 내용이군요. 예, 오늘 오후 6시 좀 늦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문창극 전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을 보도한 KBS의 뉴스 9, 9시 뉴스에 중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위원들은 KBS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에 징계 여부 투표를 오늘 했는데요.
의원 5명 중에서 여당 추천 의원 3명이 관계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야당 추천 의원 2명은 문제없다라는 표결을 하면서 결국은 다수결로 관계자 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관계자 징계라는 것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라는 평가입니다. 중징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보도에 관련된 사람들 징계하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예.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청운 효자동 주변에 그 주민센터 앞에 CCTV가 사실상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 뉴스K가 보도했습니다만, 청와대 경호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부터 이 문제 CCTV가 보였고 또 감시나 체증용으로 의심된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K가 지난 13일에 이 문제를 보도했었고요. 또 어제 유경근 대변인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CCTV를 가르치면서 저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CCTV를 운영하는 대통령 경호실이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니는 도로의 교통 관리와 차량 공격 등 경호 위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닐 때는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구역 내 각종 상황을 살핀다라고 하면서 CCTV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농성 현장을 모니터링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지는 않는다. 그리고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 경비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운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만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또 집회를 하고 있는 곳, 농성을 그렇습니다. 벌이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비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낮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물이나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면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를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카메라라면은 대통령 경호에 불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목욕탕 들여다보고 나는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참. 여하튼 그 농성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만큼은 시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경호경보의 업무의 특성상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의 카메라인지 설명을 해놔야 되는 게 법규에 나와 있는데, 경호경비의 특성상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국가 주요 시설이라든지 보안 목표 시설물로 지정된 곳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도 있다는 말도 오늘 경호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옆에 도로도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경호실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호 용도, 대통령 경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라 주민센터 앞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를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못할 짓하고 남들 디디고 올라서고, 때로 마음에 없는 말 하고 사는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도 힘이 들지요. 한번 잠시 살다 가는 삶인데,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벼워져서 떠날 수는 없을까? 세상이 우리더러 막 살아버리자 해도 그럴 수 없다고, 그런 건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조용히 거절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얻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버리고 비우는 삶도 좋아 보이더라고. 지혜로운 존재들이 모두 그렇게 일러주시더라고. 대답해도 좋지 않을까.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왜 이제 왔냐, 울분의 고함과 호소의 눈물이 뒤섞여 체육관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이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앞으로 나서며 고함치고 한마디 욕설을 한 상황이 이로부터 넉 달도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 대단한 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이날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잠시 반추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떠들어댄 에어포켓을 철석같이 믿고 신속한 구조를 절절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언론은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 구조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이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장한테 호소를 해도 구조가 안 되고 해수부 장관한테 호소해도 구조가 안 됐습니다. 총리한테 물통도 던져보고 그랬지만 구조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욕설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뉴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언론들도 다 압니다. 그때 이미 김영호 씨의 욕설 장면을 언론들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욕설을 가린 채 영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항의에 대통령이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서 박수까지 받았다고, 심지어 그런 대통령이 대단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넉 달 전 대통령을 대단하게 만드는 데 쓰였던 분노의 장면이 지금은 딸 잃고 곡기까지 끄는 아버지를 모질게 몰아붙이는 도구, 인격 살인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